중졸 가정부 따윈 네가 내 손자를 서울대 의대에 보내겠다고? 그래 해봐. 성공하면 월급을 100배로 올려주지. 최도연 회장은 폭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학생 시절을 만년 전교 꼴찌로 보낸 자신의 손자를 서울대 의대에 보내겠다고 했으니 말이죠. 심지어 중졸인 가정부가요. 그래서 최도연 회장은 가정부에게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합니다. 성공 시 월급 100배, 실패 시 월급 전액 상환이라는 터무니없는 조건을 말이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가정부가 이런 조건을 받아들일 리도 없고 이런 만년 꼴찌를 3년 안에 서울대 의대에 보내겠다는 위험한 제안을 할 리도 없으니 말이죠. 하지만 이 가정부는 달랐습니다. 애초에 각오를 다지고 온 느낌이었죠. 마치 이 집의 손자인 재민이를 위해서 말입니다. 도대체 이 가정부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재민이와는 도대체 무슨 관계인 것일까요? 지금부터 함께 알아봐 주세요.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늦은 겨울 오후의 햇살이 최도연 회장의 저택 거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한 빛조차도 거실을 가득 채운 차가운 침묵을 녹이지는 못했어요. 재민은 소파에 웅크린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구겨진 성적표가 들려 있었죠. 전교 꼴찌, 그 두 글자가 마치 뜨거운 낙인처럼 가슴에 새겨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준호 선생님, 도연의 목소리가 정적을 깨뜨렸어요. 그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마치 심판을 내리기 직전의 재판관 같았죠. 2년이었습니다. 정확히 2년 동안 제 손자를 가르치셨죠. 준호는 안경을 벗어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회장님,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최선이요? 도연의 눈썹이 위로 치켜 올라갔어요. 그의 눈빛에는 차가운 조롱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최선이라는 겁니까? 전교 꼴찌가? 준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어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재민군은 아무리 가르쳐도 배우려는 의지가 없습니다. 더 이상은 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순간 재민의 가슴 속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역시 나는 안 되는구나. 자신도 모르게 입술을 깨물었어요. 피맛이 입안에 퍼졌지만 그것조차 무감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만두겠다는 거군요. 서진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그녀는 팔짱을 낀 채 준호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2년이나 월급을 받아먹고 이제 와서 포기한다고요? 책임감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없는 겁니까? 어머니, 재민이 작게 불렀지만 서진은 아들을 향해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조용히 해.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신을 당하고 있잖아. 그 말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재민의 마음을 베어냈어요. 순간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가 서류 가방을 챙기며 일어났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민 군에게는 다른 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가 거실을 나가자 무거운 침묵이 다시 내려앉았어요. 도연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한숨에는 실망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죠. 재민아. 네, 할아버지. 넌 정말로 의사가 되고 싶은 거냐? 재민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대답하고 싶었지만 목구멍이 막힌 것처럼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실례합니다. 낯선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모두가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거실 입구에 한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단정한 머리에 수수한 옷차림.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유난히 맑고 깊었어요. 새로운 가정부 김소연입니다. 오늘부터 일하게 되었습니다. 서진이 짜증스럽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지금은 중요한 가족회의 중이에요. 나중에 오세요. 하지만 소연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왔어요. 죄송하지만 방금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도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례하군요. 남의 대화를 엿듣다니. 죄송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요. 소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묘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재민 도련님을 가르치게 해주십시오. 순간 거실 안이 얼어붙은 듯 했어요. 서진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뭐라고요? 가정부가 과외를 한다고요? 네. 당신이 뭘 안다고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학력이나 있어요? 소연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중학교 졸업이 전부입니다.
서진이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중졸이 우리 아들을 가르치겠다고요?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하지만 소연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재민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학력이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가르치느냐예요. 도연이 팔짱을 끼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뭘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소연이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말을 꺼냈어요. 3년 안에 재민 도련님을 서울대 의대에 보내겠습니다. 정적?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들 뿐이었어요. 그때 도연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즐거운 웃음이 아니었어요. 차가운 조소였죠. 3년 안에 서울대 의대? 정교 꼴찌를? 네. 재미있군요. 정말 재미있어요. 도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키는 압도적이었고 그 위압감에 소연도 순간 주눅이 드는 것 같았어요. 좋습니다. 내기를 하죠. 내기요? 만약 당신이 3년 안에 재민이를 서울대 의대에 합격시킨다면 당신 월급의 100배를 주겠습니다. 서진이 놀라 소리쳤어요. 아버님, 하지만 실패한다면 당신은 그동안 받은 월급을 모두 토해내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소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단단해졌어요. 좋습니다. 소연 씨, 재민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그만두세요. 전 안 됩니다. 할 수 없어요. 소연이 재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따뜻함이 있었어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나요? 전 바보예요. 머리가 나빠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이라고요. 재민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좌절과 분노가 폭발하는 것 같았어요. 소연이 천천히 재민에게 다가갔습니다. 재민 도련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정말로 의사가 되고 싶으세요? 재민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되고 싶어요. 하지만 그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소연이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그 미소가 이상하게도 재민의 마음을 조금 녹이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소연은 재민의 방 앞에 서 있었어요. 노크를 했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재민 도련님, 들어가도 될까요? 여전히 대답이 없었어요. 소연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은 어두웠습니다. 재민은 침대에 엎드려 있었어요. 소연의 눈길이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때 책상 위의 액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하얀 의사 가운을 입은 어린 재민의 사진이었습니다. 그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있었죠. 언제 찍은 사진이에요? 재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부서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요. 장래희망 발표할 때. 소연이 천천히 책장으로 걸어갔습니다. 거기에는 의학 서적들이 가득했지만 모두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어요. 이 책들은요? 할아버지가 사주신 거예요. 의사가 되고 싶다고 했을 때 재민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전 하나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너무 어려워서. 소연이 책 한 권을 꺼내 먼지를 털었습니다. 그리고 재민 옆에 앉았어요. 재민 도련님, 이 책이 어려운 건 당연해요. 네, 이건 대학생들이 보는 책이거든요. 중학생이 이해할 수 없는 게 정상이에요. 재민이 놀란 눈으로 소연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준호 선생님은 제가 머리가 나빠서 이해 못한다고. 소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선생님이 잘못 가르친 거예요. 그녀는 책을 덮고 재민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재민 도련님, 내일부터 저와 함께 공부해보지 않을래요?
다른 방법으로요. 다른 방법이요? 네. 우선은 책을 덮고 거울부터 봐요. 거울이요? 재미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소연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내일 아침에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은 푹 쉬세요. 문을 나서려던 소연이 돌아보며 덧붙였습니다. 아, 그리고 재민 도련님. 네. 도련님은 바보가 아니에요. 단지 아직 자신을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죠. 문이 닫혔습니다. 재민은 혼자 남겨진 어둠 속에서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이상했습니다. 처음 보는 가정부의 말 한마디가 왜 이렇게 마음에 남는 걸까요? 자신을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다.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재미는 책상 위의 사진을 다시 바라보았어요. 의사 가운을 입고 환하게 웃던 어린 시절의 자신을. 그때는 정말로 의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었죠. 세상 모든 게 가능할 것 같았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을까요? 성적표가 나올 때마다 실망하는 할아버지의 얼굴, 짜증 섞인 어머니의 잔소리, 포기한 듯한 선생님들의 한숨, 그 모든 것들이 하나둘 쌓여서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늦은 걸까? 재민의 가슴 깊은 곳에서 아주 작은 불씨 하나가 깜빡거리기 시작했어요. 희망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나 작고 약한 불빛이었지만요. 한편 1층 부엌에서는 소연이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수첩이 들려 있었어요. 거기에는 빛바랜 성적표 하나가 끼워져 있었죠. 김소연 전교 1등. 20년 전의 성적표였습니다. 소연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미니야. 그녀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내 아들은 내가 꼭 지켜줄게. 약속해. 수첩을 덮으며 소연은 결심을 다졌습니다. 이 아이의 숨겨진 가능성을 찾아내겠다고. 그리고 반드시 꿈을 이루게 해주겠다고. 비록 세상 사람들은 중졸 가정부의 허황된 꿈이라고 비웃을지 몰라도 소연은 알고 있었어요. 때로는 가장 평범해 보이는 사람이 가장 특별한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그리고 그 기적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재민의 방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오랜만에 재민이 책상 앞에 앉은 것이었죠. 비록 책을 읽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저 의사 가운을 입은 자신의 사진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무너진 희망의 폐허 위에 새로운 씨앗이 뿌려진 순간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재민은 노크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재민 도련님, 일어나셨어요? 소연의 목소리였어요. 재민은 시계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침 6시. 학교 가는 날도 아닌데 이렇게 일찍 깨운 적은 없었거든요. 문이 열리고 소연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커다란 거울이 들려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재민이 눈을 비비며 물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할 공부 도구예요. 거울이 공부 도구라고요? 소연이 거울을 책상 위에 세워놓았습니다. 그리고 재민을 거울 앞에 앉혔어요. 재민 도련님, 거울을 보세요. 뭐가 보이나요? 제 얼굴이요. 재민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직 잠도 덜 깬 상태에서 이상한 일을 시키니 당연했죠. 그 얼굴을 자세히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안녕, 재민아. 뭐라고요? 재민은 어이없다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소연의 진지한 눈빛에 마지못해 거울을 보며 말했습니다. 안녕, 재민아. 이제 이렇게 물어보세요. 너는 오늘 무엇을 하고 싶니? 선생님, 이게 무슨... 일단 해보세요. 재민은 한숨을 쉬며 거울 속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오늘 무엇을 하고 싶니? 순간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거울 속 자신과 눈이 마주쳤는데
왠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처음 보는 사람 같았어요. 이제 대답해 보세요. 마음속에서 나오는 대로요. 재민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그 말을 하는 순간 재민의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정말로 자신이 얼마나 무기력한 상태인지 깨달은 거죠. 좋아요. 이제 이렇게 물어보세요. 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니? 재민은 거울을 보며 물었고 스스로 대답했습니다. 왜냐면 뭘 해도 안 되니까. 난 바보니까.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소연은 계속하라고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이에요. 정말로 내가 바보일까? 아니면 누군가 너를 바보라고 믿게 만든 걸까? 그 질문에 재민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니 갑자기 많은 기억들이 떠올랐어요. 선생님들의 한숨, 부모님의 실망한 표정, 친구들의 조롱. 나는 재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충분해요. 소연이 부드럽게 말했어요. 매일 아침 이렇게 거울과 대화하세요. 자신에게 솔직한 질문을 하고 솔직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게 공부랑 무슨 상관이에요? 공부를 잘하려면 먼저 자신을 알아야 해요. 자신이 누군지, 무엇을 원하는지, 왜 두려워하는지를요. 소연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아침 식사 후에 밖에 나갈 거예요. 편한 옷으로 갈아입으세요. 재민이 혼자 남겨졌을 때 그는 다시 거울을 바라보았어요. 거울 속 자신은 여전히 초라해 보였지만 뭔가 달라 보이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처음으로 자신을 제대로 마주했기 때문일지도 모르죠. 아침 식사 시간, 식탁 분위기는 싸늘했습니다. 서진은 소연을 무시하듯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도연은 신문을 읽느라 바빴고요. 재민이는 어디 갔어요? 서진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제가 데리고 나가려고 합니다. 소연이 대답하자 서진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어요. 어디로요? 무료 진료소입니다. 뭐라고요? 서진이 숟가락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그 소리에 도연도 신문에서 눈을 떼었어요. 공부를 시킨다더니 진료소에 데려간다고요? 장난하는 겁니까? 공부의 일부입니다. 소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중졸이하는 공부가 그 수준이군요. 역시나 해요. 서진의 말에는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바로 그때 재민이 식당으로 들어왔어요. 평소와 다르게 깔끔하게 옷을 입고 있었죠. 가자, 재민 도련님. 소연이 일어서자 서진이 소리쳤습니다. 재민아, 어디 가는 거니? 진료소에 가본대요. 가지마. 공부해야지. 하지만 재민은 처음으로 어머니의 말을 거역했어요. 한 번만 가보고 싶어요. 그 말에 서진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재민이 자기 의견을 이렇게 분명히 말한 건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무료 진료소는 시내 변두리에 있었습니다. 낡은 건물이었지만 입구부터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대부분 나이 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었죠. 여기서 뭘 하는 거예요? 재민이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일단 들어가 봐요. 진료소 안은 더욱 붐볐습니다.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소연 씨, 한 간호사가 소연을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오늘도 오셨네요. 이분은 제가 돌보는 학생이에요. 오늘은 구경만 할 거예요. 소연이 재민을 의자에 앉혔습니다. 여기서 지켜보세요. 그리고 느끼는 대로 봐요. 재민은 어리둥절한 채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한 할머니가 다리를 절며 들어왔습니다. 의사가 친절하게 진료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또 다른 할아버지는 약 봉지를 들고 연신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그때 한 아이가 울면서 들어왔어요.
무릎이 까져서 피가 나고 있었죠. 어머, 많이 다쳤네. 간호사가 달려갔지만 아이는 무서워서 더 크게 울었습니다. 재민은 자신도 모르게 일어났어요. 그리고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괜찮아. 하나도 안 아플 거야. 재민이 주머니에서 사탕을 꺼냈어요. 아침에 무심코 집어넣은 거였죠. 이거 먹으면서 기다려. 용감한 아이한테 주는 선물이야. 아이가 울음을 그치고 재민을 보았습니다. 정말이에요? 응. 형아가 옆에 있을게. 재민이 아이의 손을 잡아주었어요. 간호사가 상처를 소독하는 동안 재민은 계속 아이와 이야기했습니다. 형아도 어릴 때 많이 다쳤어. 하지만 다 나았지. 아프지 않아요? 조금 따끔하지만 내가 용감하니까 견딜 수 있을 거야. 치료가 끝나고 아이가 웃으며 나갔어요. 고마워요, 형아. 재민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뭔가 따뜻한 것이 퍼지는 느낌이었어요. 이런 기분, 정말 오랜만이다. 소연이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때요? 이상해요. 제가 누군가를 도왔는데 기분이 좋아요. 그게 바로 의사가 느끼는 보람이에요. 재민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 후로도 재민은 진료소에서 작은 일들을 도왔어요. 어르신들의 짐을 들어드리고 아이들을 달래주고 약 봉투를 정리했죠.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몰랐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한 할머니가 재민의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요, 학생. 덕분에 많이 도움받았어요. 아니에요. 제가 한 건 별로 없어요. 아니야.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의사가 되면 정말 좋은 의사가 될 거야. 할머니의 말에 재민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재민은 계속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재민 도련님, 네. 오늘 거울에게 뭐라고 말하실 거예요? 재민이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오늘 나는 조금 달라졌다고 말할 것 같아요. 소연이 백미러로 재민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서진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어요. 어디 갔다 이제 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소연이 말하려 하자 서진이 날카롭게 가로막았습니다. 당신한테 묻는 게 아니에요. 재민아, 방으로 가. 하지만 재민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어머니, 오늘 정말 좋은 경험을 했어요. 뭐가 좋은 경험이야? 공부도 안 하고 놀러 다니는 게 아니에요. 진료소에서 사람들을 도왔어요. 서진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게 내 성적을 올려주니? 서울대 의대에 보내주니? 그 말에 재민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하지만 이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적어도 왜 의사가 되고 싶은지는 알게 됐어요. 재민이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서진은 소연을 노려보았어요. 당신 뭐 하는 거예요?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게 교육이에요? 겨우 중학교 졸업한 주제에? 소연의 표정이 잠시 흔들렸지만 곧 다시 단단해졌어요. 학력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래요? 그럼 보여주세요. 당신의 그 대단한 교육법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서진이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쏘아붙였습니다. 아, 그리고 준호 씨한테 부탁했어요. 당신 과거를 조사해달라고. 수상하니까요. 소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준호는 서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뭐예요? 김소연이라는 이름으로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20년 전 최도연 장학재단에 지원한 기록이 있어요. 서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전교 1등이었답니다. 하지만 왜인지 탈락했더군요. 서진은 전화를 끊고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한편 재민의 방에서는 작은 변화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재민은 거울 앞에 앉아 있었어요. 이번엔 소연이 시키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앉은 거죠. 재민아, 오늘 어땠니? 거울 속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오늘은 행복했어? 정말 오랜만에. 왜 행복했을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으니까. 내가 쓸모 있다고 느꼈으니까. 재민은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작게 미소 지었어요. 너도 할 수 있어. 포기하지 마. 처음으로 자신에게 응원의 말을 한 거였죠. 그리고 책상 위에 의학 서적을 하나 집어들었습니다. 여전히 어려웠지만 이제는 도전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복도를 지나던 소연은 재민의 방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을 보았습니다. 문틈으로 재민이 책을 읽는 모습이 보였어요. 소연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시작이야, 재민아.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걱정도 서려 있었어요. 과거가 밝혀지면 어떻게 될까? 재민이 진실을 알게 되면? 소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최대한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싶어. 멀리서 올빼미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긴 밤이 시작되고 있었지만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이름의 별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거울 속의 진실은 아픈 것이었지만 동시에 치유의 시작이기도 했으니까요. 며칠이 지난 저녁, 준호는 낡은 서류 뭉치를 들고 최도연 회장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회장님, 김소연 씨에 대해 조사한 결과입니다. 도연이 안경을 쓰며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하지만 첫 장을 넘기자마자 그의 손이 멈췄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어요. 이게 무슨... 20년 전 최도연 장학재단 지원자 명단입니다. 김소연 당시 중학교 3학년 전교 1등이었습니다. 준호가 다음 장을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최종 선발에서 탈락했더군요. 대신 선발된 사람은 정민이.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이름을 말하는 것조차 고통스러운 듯 했어요. 바로 그때 서재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서진이 들어왔어요. 아버님,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김소연이 누구길래? 서진의 말이 멈췄습니다. 아버지의 창백한 얼굴을 본 거죠. 아버님? 도연이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마치 모든 힘이 빠져나간 것 같았어요. 20년 전 내가 큰 잘못을 저질렀다. 무슨 말씀이세요? 준호가 나머지 서류를 테이블에 펼쳤습니다. 당시 선발 회의록입니다. 김소연은 성적도 뛰어나고 추천서도 완벽했지만 집안 배경이 문제가 되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서진이 서류를 들여다보았어요. 거기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소연 부모 없음, 보육원 출신, 장학생으로 적합하지 않음. 이게 탈락 이유였다고요? 서진의 목소리에 분노가 서렸습니다. 도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체면과 명예만 생각했다. 장학재단 후원 학생이 좋은 집안 출신이어야 한다고 믿었지. 그래서요? 그래서 정민이를 선발했다. 중산층 가정의 모범생이었으니까. 준호가 다음 서류를 꺼냈습니다. 정민희 씨는 장학금으로 미국 유학을 갔습니다. 하지만 적응하지 못했다. 도연이 아픈 기억을 떠올리듯 말했어요. 성적 압박, 언어 장벽, 외로움. 결국 그 아이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준호의 말에 서재안이 무거운 침묵에 잠겼어요. 서진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의자를 잡고 겨우 앉았어요. 언니. 그녀의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정도로 작았습니다. 민희 언니가, 그 정민이가 우리 언니였다고요?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언니는 미국에서 혼자 아이를 낳았다.
그리고 재민이가 그 아이군요. 서진의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때 준호가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사진이었어요. 이건 보육원에서 찾은 사진입니다. 김소영과 정민이가 함께 찍은 사진 속에는 두 소녀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교복을 입은 소영과 민이가 어깨동무를 하고 있었어요. 둘이 친구였어요? 서진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도연이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소연이는 민이에게 양보한 거였다. 자신보다 민이가 더 행복할 거라고 믿었겠지. 순간 서진의 가슴 속에서 뭔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20년 동안 진실을 모른 채 언니의 죽음을 가슴에 묻고 살았는데, 그럼 소연 씨는 왜 우리 집에 온 거예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복수일까요? 아니다. 새로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모두가 돌아보니 문가에 소연이 서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듣고 있었는지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가득했어요. 복수가 아니에요. 약속을 지키러 온 거예요. 소연이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 한 통을 꺼냈어요. 민이가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예요. 도연이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렸어요. 편지를 읽는 그의 얼굴에 고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소연아, 미안해. 내가 대신 갔어야 했는데. 나는 너무 약해. 하지만 내 아이만은 꼭 지켜줘. 그 아이가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연이 편지를 내려놓았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재민이를 위해 온 거군요. 소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년을 기다렸어요. 재민이가 자라기를 기다렸고 제가 도울 수 있을 때를 기다렸어요. 서진이 일어나 소연에게 다가갔습니다. 당신이 언니 친구였다니. 민이는 제 유일한 친구였어요. 서로에게 가족이었죠. 소연이 가방에서 낡은 성적표를 꺼냈어요. 이걸 보면 제가 얼마나 공부를 잘했는지 아실 거예요.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녀가 재민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중요한 건 재민이가 민이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아이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다는 거죠. 도연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이 무릎을 꿇는 모습에 모두가 놀랐어요. 용서해 주시오. 내 어리석음이, 내 편견이 두 아이의 인생을 망쳤소. 소연이 도연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회장님, 이제라도 아셨으니 됐어요.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으니까요.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뭔 일이에요? 다들 여기 모여서. 재민이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모두의 눈이 빨갛게 부어 있는 걸 보고 놀랐어요. 무슨 일 있어요? 서진이 재민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들을 꽉 안았어요. 재민아, 어머니? 재민은 당황했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자신을 안아준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거든요. 도연이 재민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재민아, 할아버지가 미안하다.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인데요? 소연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재민 도련님, 잠시 앉으세요. 들어야 할 이야기가 있어요. 재민이 의자에 앉았어요. 불안한 표정이었죠. 사실 재민 도련님의 친어머니는 따로 계셨어요. 재민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서진이 재민의 손을 잡았어요. 너의 친어머니는 내 언니였어. 정민이라는 이름이었지. 재민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너의 이모야. 하지만 너를 내 아들처럼 키웠어. 재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그것이 슬픔인지 혼란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소연이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민희와 함께 찍은 사진을. 이분이 재민 도련님의 어머니예요.
그리고 저는 어머니의 친구였어요. 재민이 사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사진 속 민희는 정말 아름답게 웃고 있었어요. 왜 돌아가신 거예요? 아무도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도연이 입을 열었어요. 할아버지의 잘못된 선택 때문이다. 할아버지가 너의 어머니를 너무 힘들게 했구나. 재민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그때 소연이 재민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재민 도련님,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도련님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도련님이 꿈을 이루기를 바랐어요. 꿈이요? 의사가 되는 꿈이요. 어머니도 사람들을 돕는 의사가 되고 싶어 했거든요. 재민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은 부쉈지만 그 안에 뭔가 단단한 것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저를 도와주려고 온 거예요? 네. 어머니와의 약속을 지키려고요. 재민이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소연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모습을 보며 모두의 눈시울이 다시 붉어졌습니다. 도연이 결심한 듯 말했어요. 소연 씨, 이제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재민이가 공부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거면 충분해요. 서진도 소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요. 당신을 그렇게 무시하고 경멸했는데 괜찮아요. 저도 이해해요. 그날 밤은 길었습니다. 재민은 자기 방에서 어머니의 사진을 보고 또 보았어요. 엄마. 처음으로 그 단어를 마음속으로 불러보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엄마의 꿈을 자신이 이루겠다고. 소연은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보고 있었습니다. 민희야, 봤지? 내 아들이 이렇게 컸어. 이제는 내가 지켜줄게. 별이 반짝였어요. 마치 민희가 대답하는 것처럼. 진실은 아팠지만 그 아픔이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20년의 세월을 넘어 우정과 약속은 여전히 살아 있었으니까요. 진실이 밝혀진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재민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가 달라지고 있었어요. 어머니의 꿈을 이루겠다는 결심이 점점 단단해지고 있었죠. 그날 아침 소연이 재민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재민 도련님, 오늘부터 새로운 방법으로 공부해 볼 거예요. 새로운 방법이요? 소연이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역할 교환 학습법이에요. 도련님이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재민은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제가 선생님이요? 전교 꼴찌인 제가? 네. 가르치는 것이 가장 좋은 배움이거든요. 소연이 재민을 이끌고 밖으로 나갔어요. 목적지는 동네 작은 도서관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초등학생 5명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기 아이들이 과학 숙제를 못해서 고민이래요. 도련님이 도와주시면 어때요? 재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과학도 못해요. 일단 아이들이 뭘 모르는지 들어보세요. 한 아이가 손을 들었어요. 형아, 물은 왜 얼면 부피가 커져요? 재민은 당황했습니다. 분명 배웠던 내용인데 설명하려니 막막했어요. 그게, 소연이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책을 보면서 설명해도 돼요. 중요한 건 아이들이 이해하도록 돕는 거예요. 재민은 과학책을 펼쳤어요. 그리고 천천히 읽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아이들에게 설명하려고 읽다 보니 자신도 내용을 더 잘 이해하게 되는 거였죠. 물 분자는요, 얼때 육각형 모양으로 배열돼요. 그래서 빈 공간이 생기죠. 재민은 종이에 그림을 그리며 설명했습니다. 와, 이해됐어요.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 순간 재민의 가슴 속에서 따뜻한 무언가가 퍼져나갔습니다. 내가
내가 누군가를 가르쳤다. 다음 질문이 이어졌어요. 형아, 무지개는 어떻게 생겨요? 이번엔 재민이 더 자신감 있게 책을 찾았습니다. 빛의 굴절이라는 게 있어요. 햇빛이 물방울을 통과할 때 1시간이 훌쩍 지나갔어요. 재민은 자신도 모르게 열심히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집중해서 듣고 있었고요. 형아, 내일도 와주실 거예요? 한 아이가 재민의 손을 잡았어요. 형아가 설명해 주니까 정말 쉬워요. 재민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느낌. 그것은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소연이 말했습니다. 어때요? 가르치면서 배우는 기분이? 신기해요. 설명하려고 하니까 제가 더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바로 역할 교환의 힘이에요. 재민이 걸음을 멈췄어요. 선생님, 제가 정말 할 수 있을까요? 의사가 될 수 있을까요? 소연이 재민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오늘 아이들의 표정을 봤나요? 도련님 덕분에 이해하고 기뻐하는 모습을요. 네. 그게 바로 의사가 환자를 치료했을 때 느끼는 보람과 같아요. 재민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그날부터 재민은 매일 도서관에 갔습니다. 처음엔 5명이던 아이들이 10명, 20명으로 늘어났어요. 재민 형아가 제일 잘 가르쳐요. 학원 선생님보다 더 쉽게 설명해줘요. 입소문이 퍼지면서 동네에서는 재민을 꼬마 선생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죠. 재민도 변하고 있었습니다. 가르치기 위해 미리 공부하고 더 쉬운 설명 방법을 고민했어요. 자연스럽게 공부 시간이 늘어났고 이해도도 높아졌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학교에서 전국 모의고사가 있었어요. 재민은 여전히 긴장했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아이들에게 설명했던 것처럼 차근차근 생각해보자. 과학시험지를 받아든 재민은 놀랐어요. 문제들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에게 설명했던 내용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시험이 끝나고 일주일 후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담임 선생님의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어요. 재민아, 내가 정말 이 시험을 본 거 맞니? 네, 선생님. 과학이 전교 상위 5%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니? 재민도 믿기지 않았어요. 전교 꼴찌였던 자신이 과학에서 상위권에 들다니. 집에 돌아와 성적표를 보여주자 가족들의 반응은 각양각색이었습니다. 도연은 안경을 벗었다 썼다를 반복했어요. 이게 정말 내 성적표란 말이냐? 서진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재민아, 정말 잘했어. 정말로. 하지만 가장 기뻐한 사람은 소연이었어요. 맞죠? 도련님은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날 저녁 서진은 소연을 찾아갔습니다. 소연 씨, 네, 사모님. 서진이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사모님, 왜 이러세요? 당신을 무시하고 중졸이라고 깔보고 정말 어리석었어요.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당신이 재민이를 어떻게 가르치는지 봤어요. 그 어떤 유명한 선생님도 하지 못한 일을 해냈잖아요. 소연이 서진의 손을 잡았어요. 저도 이해해요. 재민이를 걱정하는 마음이었다는 거. 언니가, 미니 언니가 당신을 친구로 둔 게 정말 행운이었어요.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20년의 오해와 편견이 녹아내리는 순간이었어요. 며칠 후 도연이 가족들을 모두 불렀습니다. 중요한 발표가 있다. 모두가 거실에 모였어요. 도연의 표정은 진지했지만 어딘가 후련해 보였습니다. 최도연 장학재단을 해체하고 새로운 재단을 만들기로 했다. 새로운 재단이요? 재민이 물었습니다. 정민이 추모 장학재단이다. 가정 형편과 관계없이
오직 꿈과 열정이 있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재단이지. 모두가 놀랐어요. 특히 서진과 소연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초대 이사장은 도연이 소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소연 씨, 맡아주시겠소? 소연은 손사래를 쳤어요. 저는 그런 자격이 20년 전 당신이 그 자리에 있었어야 했소. 이제라도 제자리를 찾아드리고 싶소. 재민이 소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받아주세요. 선생님이야말로 진짜 교육이 뭔지 아는 분이에요. 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알겠어요. 민희를 위해서, 그리고 재민이 같은 아이들을 위해서 하겠어요. 그날 밤 재민은 책상에 앉아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나는 엄마를 위한 재단이 생긴다는 소식을 들었다. 엄마가 하늘에서 기뻐하실 것 같다. 나도 더 열심히 공부해서 엄마처럼 다른 사람을 돕는 의사가 되고 싶다.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재민은 가장 밝은 별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보고 계시죠? 이제 시작이에요. 도서관에서는 여전히 아이들이 재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재민 선생님, 오늘은 뭐 가르쳐 주실 거예요? 재민은 환하게 웃으며 가방을 열었어요. 오늘은 생물 시간이야. 우리 몸에 대해 알아볼 거야. 아이들의 눈이 호기심으로 반짝였습니다. 재민은 설명하면서 문득 깨달았어요. 자신이 진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를. 사람을 가르치고 돕고 치료하는 일. 그것이 바로 의사의 길이라는 것을. 역할이 바뀌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학생에서 선생님이 되었을 때 비로소 진정한 학생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때로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큰 배움을 가져다 준다는 진리를 재민은 온몸으로 체험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변화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습니다. 3년째 되는 해의 봄이었습니다. 재민은 전국 모의고사 성적표를 손에 들고 있었어요. 손이 떨려서 종이가 바스락거렸습니다. 전체 상위 2%. 믿을 수 없는 숫자였어요. 불과 3년 전만 해도 전교 꼴찌였던 자신이 이런 성적을 봤다니. 재민 도련님, 소연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재민의 표정을 보고는 바로 알아챘어요. 결과가 나왔나요? 재민이 고개를 끄덕이며 성적표를 내밀었습니다. 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해냈네요. 정말로 해냈어요. 선생님, 재민도 울컥했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한꺼번에 떠올랐거든요. 새벽까지 공부하던 날들,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 그때마다 격려해준 소연의 따뜻한 말들.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서울대 의대 원서를 쓸 때가 됐어요. 소연의 말에 재민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꿈이 현실로 다가오니 오히려 두려웠어요. 저녁 식사 시간, 재민은 가족들에게 성적을 발표했습니다. 전체 상위 2%예요.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어요. 도연이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재민아, 할아버지, 저 서울대 의대에 지원하고 싶어요. 서진이 재민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아들이 이렇게 잘할 줄 누가 알았겠어. 그때 도연이 일어섰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재민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아버지가 미안했다. 너를 믿지 못하고 포기하려 했던 내가 부끄럽구나. 할아버지, 왜 이러세요? 재민이 당황해서 일어났어요. 아니다. 너는 우리 집안의 자랑이야. 민희도, 내 어머니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다. 그날부터 재민은 자기소개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무엇을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재민 도련님, 그냥 솔직하게 쓰세요. 소연이 조언했습니다. 왜 의사가 되고 싶은지, 어떤 의사가 되고 싶은지. 재민은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쓰기 시작했어요. 저는 한때 전교 꼴찌였습니다. 모두가 저를 포기했고 저 역시 스스로를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한 분의 스승을 만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재미는 소영과의 만남, 무료 진료소에서의 경험, 아이들을 가르치며 느낀 보람을 적어 내려갔어요. 그리고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제 어머니가 이루지 못한 꿈을 제가 이어가야 한다는 것을. 자기소개서를 쓰면서 재미는 여러 번 울었습니다. 어머니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팠고 소연의 헌신을 떠올리면 감사했어요. 며칠 후 소연이 재민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재민 도련님, 보여드릴 게 있어요. 소연이 이끈 곳은 도시 외곽의 작은 건물이었어요. 여기가 어디예요? 들어가 보시면 알아요. 안으로 들어가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교실들, 새 책상과 의자들, 칠판과 교육 자료들. 이게 미니 추모 장학회예요. 이제 곧 개원할 거예요. 재민의 눈이 커졌어요. 선생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네. 회장님이 주신 자금과 제 개인 저축을 더해서요. 소연이 한 교실로 재민을 안내했습니다. 교실 앞에는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환하게 웃는 미니의 사진이었죠. 여기서 도련님처럼 꿈을 포기한 아이들을 가르칠 거예요. 재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가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도련님도 나중에 의사가 되면 여기서 특강을 해주실 거죠? 당연하죠. 재민이 힘차게 대답했어요. 면접이 다가올수록 긴장감은 커져갔습니다. 서진은 재민을 위해 면접 학원을 알아봤지만 재민은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소연 선생님과 준비하고 싶어요. 서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내 선택을 믿어. 면접 준비는 특별했어요. 소연은 재민에게 의사 역할을 맡기고 자신은 환자가 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제 아이가 많이 아파요. 도와주세요. 재민은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최선을 다해 치료하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돈이 없어요. 괜찮습니다. 의사의 첫 번째 의무는 생명을 구하는 거예요. 돈은 나중 문제입니다. 소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그 마음가짐을 잊지 마세요. 어느 날 저녁 서진이 재민의 방을 찾아왔습니다. 재민아, 이야기할 게 있어. 서진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결심한 듯한 얼굴이었죠. 네, 어머니. 서진이 오래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이건 내 엄마, 미니 언니의 일기야. 재민의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서진이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언니는 정말 똑똑했어. 그리고 따뜻한 사람이었지. 서진이 한 페이지를 가리켰어요. 오늘 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했다. 아픈 아이들을 보니 마음이 아팠다. 나는 꼭 의사가 되어서 이런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다. 재민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언니는 늘 말했어. 의사는 단순히 병을 고치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까지 치유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서진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재민아, 너는 언니를 닮았어. 그 따뜻한 마음이 꼭 닮았어. 재민이 일기장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엄마, 저 꼭 의사가 될게요. 엄마가 되고 싶어 했던 의사가 될게요. 면접 전날 밤이었어요. 온 가족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도연이 재민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어요. 이게 뭐예요? 열어보거라. 상자 안에는 낡은 청진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내 어머니가 쓰려고 샀던 거야. 미국에서.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제 내가 써라. 민이도 그걸 원할 거다. 재민이 청진기를 목에 걸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마치 어머니가 함께 있는 것 같았거든요.
소연이 재민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내일은 그냥 재민 도련님답게 하세요. 그게 가장 좋은 모습이에요. 면접 당일 아침, 재민은 거울 앞에 섰어요. 3년 전 처음 소연을 만났을 때처럼. 안녕, 재민아. 거울 속 자신에게 인사했습니다. 오늘 어때? 떨려. 하지만 할 수 있어. 왜 의사가 되고 싶어? 사람들을 돕고 싶어서. 엄마처럼, 소연 선생님처럼. 거울 속 자신이 미소 짓는 것 같았어요. 재민은 깊게 숨을 쉬고 방을 나섰습니다. 현관에는 가족들이 모두 나와 있었어요. 재민아, 힘내. 서진이 재민을 꽉 안아주었습니다. 넌 이미 우리의 자랑이야. 도연도 재민의 손을 잡았어요. 떨지 마라. 내 안에는 이미 훌륭한 의사의 마음이 있으니까. 소연은 말없이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천마디 말보다 큰 힘이 되었어요. 면접장으로 가는 차 안에서 재민은 창밖을 보았습니다. 3년 전에 자신을 떠올려 보니 정말 많이 변했다는 걸 느꼈어요. 전교 꼴찌에서 상위 2%로, 자기 비하에서 자신감으로, 포기에서 도전으로. 그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소연이 있었고 어머니의 꿈이 있었습니다. 엄마, 지켜봐 주세요. 오늘 저는 엄마의 꿈에 한 걸음 더 다가갈 거예요. 재민의 눈빛은 이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빛나는 성장의 결실을 맺을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으니까요. 합격 발표일 아침, 재민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지만 마우스를 클릭할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재민아, 아직도 안 봤니? 서진이 방으로 들어왔어요. 얼굴에는 긴장이 가득했습니다. 무서워서요. 함께 볼까? 재민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거실로 나가니 온 가족이 모여 있었습니다. 도연도 소연도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자, 이제 확인해 보자. 도연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재민이 수험번호를 입력했어요. 그리고 조회 버튼을 클릭했습니다. 순간 화면이 바뀌었어요. 합격을 축하합니다. 그 글자를 보는 순간 재민의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합격이야. 합격. 서진이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 재민을 꽉 안았습니다. 도연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해냈구나. 정말 해냈어. 소연은 조용히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3년 전 그날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약속을 지킨 거예요. 재민이 소연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도련님이 해낸 거예요. 하지만 소연의 목소리도 울먹이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도연이 특별한 만찬을 준비했습니다. 온 집안이 축제 분위기였어요. 재민아, 할아버지가 제안할 게 있다. 식사 중에 도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뭔데요, 할아버지? 소연 씨를 정민이 추모재단의 정식 이사장으로 모시고 싶구나. 모두의 시선이 소연에게 쏠렸어요. 소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현장에서 아이들을 직접 가르치는 일을 계속하고 싶어요. 도연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사장이 되어도 그 일을 할 수 있지 않소? 네, 하지만 저는 한 명 한 명의 아이들과 직접 만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소연이 재민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재민 도련님처럼 포기하려는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요. 도연이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대의 뜻을 존중하겠소. 대신 약속한 보상금은 꼭 받아주시오. 그 돈으로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소연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몇 달 후 꿈너머 교육센터가 문을 열었어요. 간판을 다는 날 재민도 함께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멋져요.
깔끔한 건물에는 여러 개의 교실이 있었어요. 도서관도 있고 상담실도 있었죠. 여기서 저처럼 꿈을 포기한 아이들이 다시 도전할 수 있겠죠? 재민이 물었어요. 그럼요. 그리고 도련님도 시간 날 때 와서 가르쳐 주실 거죠? 당연하죠. 개원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무료 진료소의 의사들, 도서관의 아이들, 그리고 동네 주민들까지. 소연 선생님은 우리 동네의 천사예요. 한 할머니가 소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1년 후, 재미는 의대생이 되었습니다. 하얀 가운을 처음 입던 날 거울을 보며 눈물이 났어요. 엄마, 보고 계세요? 제가 드디어 이 가운을 입었어요. 주말이면 재미는 여전히 무료 진료소에서 봉사했습니다. 이제는 간단한 처치도 도울 수 있게 되었어요. 재민 선생님, 진료소 할머니들이 재민을 반갑게 맞았습니다. 아직 선생님은 아니에요. 학생이죠. 우리한테는 이미 선생님이야. 그때 한 아이가 울면서 들어왔어요. 3년 전 재민이 처음 도왔던 그 아이와 비슷한 나이였죠. 재민은 자연스럽게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디가 아프니? 무릎이요. 형아가 봐줄게. 울지 마. 재민이 상처를 살피는 모습을 보던 간호사가 말했어요. 정말 의사다워요. 3년 전이랑은 완전히 달라요. 재민이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꿈너머 교육센터도 날로 번창했어요. 소연은 여전히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선생님, 이 문제 모르겠어요. 그럼 같이 생각해보자. 넌 할 수 있어. 소연의 따뜻한 격려에 아이들은 조금씩 변해갔어요. 재민처럼 기적을 만들어가는 아이들이 하나둘 생겨났죠. 10년 후, 비 오는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대학병원 응급실은 늘 그렇듯 바빴어요. 최재민 선생님, 교통사고 환자 들어옵니다. 간호사의 다급한 목소리에 재민이 뛰어나갔습니다. 이제 그는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되어 있었어요. 환자를 치료하고 안정시킨 후 재민은 잠시 숨을 돌렸습니다. 그때 병원 로비에서 낯익은 뒷모습이 보였어요. 설마. 재민이 다가가자 그 사람이 돌아보았습니다. 소연 선생님, 재민 도련. 아니, 최 선생님. 두 사람은 놀라서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1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소연은 여전히 그때 그 모습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왜 여기에? 제자 한 명이 다쳐서요. 함께 왔어요. 재민이 소연을 병원 카페로 안내했습니다. 정말 의사가 되셨네요. 소연의 눈에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도련님의 노력이었어요. 재민이 흰 가운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낡은 청진기였습니다. 어머니의 청진기였죠. 아직도 이걸 가지고 다녀요. 제 부적 같은 거예요. 소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민이가 정말 자랑스러워할 거예요. 선생님은 어떻게 지내세요? 여전히 아이들 가르치고 있어요. 이제 제자가 1000명이 넘었죠. 재민이 놀랐습니다. 1000명이요? 네. 그 중에는 의대생도 있고 법대생도 있고 선생님이 된 아이들도 있어요. 소연이 가방에서 사진첩을 꺼냈어요. 제자들과 찍은 사진이 가득했습니다. 모두가 재민 도련님 이야기를 들으며 용기를 얻었어요. 재민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선생님, 제가 제안 하나 해도 될까요? 뭔데요? 병원에서 의대생들을 위한 특강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진짜 교육이 무엇인지에 대해서요. 소연이 손사래를 쳤어요. 저는 그런 거창한 사람이 아니에요. 선생님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교육자예요. 저를 봐요. 정교 꼴찌를 의사로 만드신 분이잖아요. 그때 재민의 호출기가 울렸습니다. 죄송해요. 응급 환자가.
어서 가세요. 의사의 본분을 다해야죠. 재민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선생님, 다음 주에 꼭 연락드릴게요. 특강 꼭 부탁드려요. 뛰어가는 재민의 뒷모습을 보며 소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민희야, 내 아들이 정말 훌륭한 의사가 됐어. 병원을 나서는 소연의 발걸음은 가벼웠어요. 비는 그쳤고 하늘에는 무지개가 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재민은 일기를 썼어요. 오늘 10년 만에 소연 선생님을 만났다. 여전히 따뜻하고 여전히 아이들을 사랑하는 분이었다. 선생님 덕분에 나는 의사가 되었고 이제는 나도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진짜 교육의 힘이 아닐까? 재민은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밝은 별을 보며 속삭였어요. 엄마, 저 잘하고 있죠? 바람이 불어와 커튼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새로운 시작. 그것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었습니다. 재민처럼 꿈을 포기했던 아이들이 희망을 찾고 그 아이들이 또 다른 아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아름다운 순환의 시작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사랑과 믿음으로 가르치는 진정한 스승, 소연이 있을 것입니다.